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경소 조문 43조 계지 감초탕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약간 과장스러운 표현으로 했지만 이 조문은 이렇게 사람들이 주목도 안 하고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이 처방은 계지와 감초 이 두 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 임상에서는 활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은 조문, 이 간단한 조문을 통해 가지고 중경서는 글을 어떻게 썼는가, 아주 정말 요거는 임팩트가 굉장히 강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짧은 단 두세 줄의 증상으로서 중경의 글 쓰는 방식은 이와 같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팩트를 우리가 이 조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중경서를 공부할 때 조문이 길던 짧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경은 어떠한 방식으로 글을 썼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조문을 통해서 알게 되면은 앞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자, 중경은 항상 그랬죠. 자기가 어떠한 치료한 방법을 먼저 제공을 하죠. 그러니까 발안을 너무 지나치게 했다. 원인 제공이 있는 거죠. 땀을 많이 흘렸다. 일단은 땀을 많이 흘렸다고 하는 거는 요 과다에는 땀을 많이 흘렸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의 체액이 많이 손상을 가져왔다. 체액이 많이 손상이 오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탈진액증이나 진액 고갈로 인한 백호탕증으로 넘어간 거나 아니면은 망향증으로 빠지는 경우,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 사람이 손을 깍지를 끼고 심장 부위를 이렇게 눌러줘 심하게 다소 어떠한 동계 증상에 대해서 이렇게 눌러주는 것은 그리고 누르는 사람에 있어서는 계지 감초탕으로 처리해라. 간단하죠. 조문은. 네, 조문은 간단하죠. 그런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 조문이 다소 뒤집어져 있어요. 자, 그 사람이 손을 끼고 심장을 눌러서 심하게 이게 자체가 바뀌어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제가 교정한 걸로 보면은 발암 과다했더니 그 사람이 심화 부위에 동계 증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거는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손을 깍지를 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보통 가슴을 눌러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거예요. 이게 병의 증상은 아니잖아요. 어떠한 나타난 현상의 어떤 그런 행위지. 이게 대표적으로 병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하게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손을 깍지를 끼고 심장 부위를 눌러줌으로써 안정시키려고 하는 경우에는 계지 감초탕으로 쓰는 것이 좋다. 조문 굉장히 간단하죠. 예. 자, 요거 한번 짧은 글이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심하게 하고 손으로 이제 눌러주는 차수자모심 요거죠. 예. 요것이 일종의 병근이라고 하면은 요것은 병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왜 이 조문이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무엇이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느냐. 배울 점이 굉장히 많아요. 네, 배울 점이. 자, 이 조문은 비록 간략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가히 글을 이루었다. 우리가 성문이라면 많이 쓰죠? 글을 이루었다. 이거 옛날서부터 쓰던 용어예요. 예, 성문이라고 하는 거. 글을 이룬 거예요. 글을 이루지 못하면은 불비라 그러잖아요. 조문이 미비하다, 불비하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조문을 이룬 거예요. 짧은 글이지만. 왜 그러느냐? 가히 조문을 이룬 것은 병근을 근거로
하면서도 요 토자를 잘 봐야 돼요. 현토를. 병근을 근거로 하면서도 단서예요.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도 병정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이 두 개가 제가 예전에 앞서서 한번 중경의 그 글 쓰는 방식에 대해서 누차마자 이거는 여러분 뭐 제가 그 주제에 넘은 얘기지만은 요 글은 가급적이면은 뭐 암기까지 안 해도 완전히 몸에 배일 정도로 합리적인 글이 합리적이잖아요. 굉장히 합리적인 표현이잖아요. 예. 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깊이 외우고 있어야 된다. 병근을 기준으로 삼을지라도 단서 삼을지라도 반드시 그 병정도 갖추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올바른 완성된 글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뭐예요? 병근은 갖췄는데 병정이 없거나 기술하지 않았거나 병정은 기술했는데 병근이 기술되어 있지 않는 조문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조문이 완성된 글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다. 자, 병정이라는 게 뭐냐? 병정이라는 건 병근의 증상에 불과한 거죠. 이게 이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병근이 없으면 병근 병독이 없으면은 병증이나 병정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우리 동양학이 가지고 있는 동양학은 뭐냐면은 기본적인 병근을 제거하는 학문이지만 현상을 통해서 나타난 현상을 통해서 이 병근을 규명하는 거예요. 요거는 조금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요거는 병정은 병독과 병근의 현상이다. 그러나 실제 현상 세계에서는 임상이든 현상 세계에서는 우리가 이 병정이라고 하는 이 현상을 통하지 아니하고 능히 병근의 경과 중을 알 수 있는 자 있지 않다. 예, 이렇게도 돼요. 실제 부류기 병정하고 능직이 병근지 경중자 미지유한이라 이렇게 맨 그 뒤에다 갖다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 예. 자, 다시 한번 실제 현상에서는 실제 세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병정이 병근의 그림자 현상이라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 현상이라고 하는 병정을 경유하지 아니하고서는 숨겨져 있는 병근의 경중을 알 수 있는 경우가 없다. 그래서 이 병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조문이 짧지만은 얘기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요 조문은, 요 글은 아주 유명한 글인데, 조선 중기에 우리나라 그 선조 때인가? 명나라의 우리나라의 제가 그 열하일기에서 읽었어요. 열하일기에서 명나라로 사신을 갔는데 그 당시에 명나라의 최고가는 그 문장가가 계셨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사신으로 간 김에 그분한테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지 명문을 쓸 수가 있느냐 물어봤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딱 한마디 하더래요. 그 사람이. 한태지, 한유라고 하죠. 한태지의 횡린이라고 하는 기른을 잡다. 춘추의 맨 끝에 하면 횡린으로 끝나거든요. 횡린해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횡린해. 그러니까 기린을 잡은 거에 대한 해설, 이 글이 있어요. 아주 짧은 거예요. 글자 수도 한 200~300자밖에. 이걸 500번 읽으라 그랬대요. 500번. 근데 제가 젊었을 때 이거를 보고 조금 막 웃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정작 40대 중반에 중경소 독법을 쓸 때 저도 횡린해를 그 생각이 나가지고 500번까지는 안 읽어서도 외우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횡린해가 저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는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글을 대충 암기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글을 암기해가지고 그 글이 자기 몸에 피가 되고 진짜 살이 되고 뼈가 돼야 돼요.
완전히 자기 그 글이 일체가 돼야지 그것을 응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저도 알아요. 제 글 쓰는 방식은 결국은 이 글을 통해 가지고 요 짧은 글을 통해서 아 중경이 이렇게 글을 썼구나라고 하는 사실과 저도 또한 딱 이 두 줄로서 모든 글을 다 썼다고 보면 과언이 아니에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행린에 뿔이 달린 것을 뿔을 봄에 뿔이 있는 것에 내가 그것이 소라는 것을 알고 그 갈기를 목에 갈기를 봄에 갈기에 대해서 갈기에 내가 그것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제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다 옳다고 할 수는 없어도 상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예. 각이라고 하는 거와 엽이라고 하는 일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병정에 해당돼요. 이 소하고 말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실체죠. 예. 실체죠. 근데 여기서는 실체가 드러난 거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중경서에서의 병독이라고 하는 그 실체는 감춰져 있어요.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를 저도 행린회를 읽었을 때는 이 글이 저한테 영향을 줄 거리라고 하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중경서를 자꾸만 보고 있는 있는 힘 없는 힘 다 동원해 가지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고유를 짜다 보니까 이것이 저한테 해석하는 데에서 지나친 표현일지 모르지만 논리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줬다는 거예요. 자, 갈기와 뿔이라고 하는 것은 소와 말과 소의 독특한 그 동물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떠한 그 병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병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병독의 독특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갈증이 있다. 갈증은 일종의 병정이죠. 증상이고. 근데 목이 마르잖아요. 물을 먹잖아요. 그것은 몸에 이열이라고 하는 조열이라고 하는 독특한 현상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일종의 똑같다 해서 비유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경이 어떠한 병정을 기술했을 때는 이 병정의 독특한 그와 같은 병독에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경은 당시의 글 쓰는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근거주의에 통해서 논리성을 나름대로 그 당시 상황에서 할 수 있었던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자, 그 병독이 흉복에 잠복해서 비록 우리가 촉진하고 압진할지라도 확진을 다 누구나 얻는 거는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흉욕고만이라 그러지만 어떤 사람은 흉욕고만이라고 안 볼 수가 있어요. 흉욕고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소시오탕증인지 오수이탕인지 감별이 안 되는 경우가 실제에서는 비일비재예요. 대승기탕인지 그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 병정을 보면은 그 병독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이것도 외워두셔야 돼요. 미지현이라고 하는 거는 중용에서 나온 거예요. 미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채용 이론론, 채용 이론, 현미무관. 현과 미는 사이가 없다. 미는 뭐냐면은 일종의 본체예요. 본체. 또는 요즘 말로 하면은 원리도 돼요. 원리. 자, 원리는 현은 뭐냐? 현상이에요. 현상. 현상은 누구나 다 경험적으로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미는 경험되어지지 않아요. 이거는. 그러나 우리는 이 현상을 통해서 이 원리를 아는 거지. 그러니까 원리가 있음으로써 현상이 나타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현상을 통해서 원리를 규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미한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미한 것 밖에 현이 없고 현 밖에 음미한 것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론론이에요. 그러니까 채와 용은 하나의
하나라면, 이론적인 관계라면 미와 현, 본체와 작용 또한 그것은 서로 상호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원리와 현상은 이분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징후론에서도 표현할 때 뭐라 그랬냐면은 병인이 있으면 병증이 있고, 병증의 관점에서 볼 때는 병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병인이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와 같은 병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병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말은 중용에서 나온 말인데 여러분 요거는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아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병정이 왜 중요하느냐. 우리가 실질적으로 병독을 치료하는데 이 병독을 경중과 대소를 알기 위해서는 이 병정을 통해서 봐야지 이것이 비교적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뭐 여기에도 바람도 엄청 불고 그랬는데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부는지 서쪽에서 남쪽에서 부는지 몰라. 하여튼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그러나 나뭇가지라든가 뭐를 보게 되면은 그 바람의 색이라든가 바람의 방향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병정을 통해서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중경선은 이렇게 되어 있다. 자, 차수자 모심자는 병정이다. 심하게 자는 여기서는 일종의 병근과 같다. 그런데 그 오치의 병정자의 오치로 인해서 나타난 병정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것이 탈핵 망양의 조짐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자, 발안을 했잖아요. 어쨌든 간에 발안과다 했잖아요. 이 발안과다 함으로 해서 탈진 망양인데, 자, 어떤 사람이 우연히든 무의식적으로 한 거죠. 손을 깍지를 끼고 가슴을 눌러주는 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 여기에는 심하게를 예를 들어서 압박을 줌으로써 평정을 하려고 했지만은 그 이면에는 자기의 체온 관리, 체온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팔짱을 잘 끼는 사람이 있어요. 무식 중에. 자기도 모르게 체온을 유지시켜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앞으로 망향증으로 빠질 개연성이 있구나. 자, 그래서 지금 일단 계지와 감초를 쓰죠. 계지와 감초는 뭐예요? 대표적으로 계지탕에서 백작약이라든가 생강대추를 뺀 상태에서 완전히 그냥 가벼운 수기가 약간 상충한 거예요. 수기가 약간 상충했기 때문에 가벼운 증상이에요. 아주 가벼운 증상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극증에 이르게 되면은, 망향이라고 하는 극증에 이르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떠한 약이 준비가 되냐면은 감초 건강 부자로 한다는 거예요. 이 감초 건강 부자가 바로 사역탕이잖아요. 그러나 사역탕 가기 전에 감초와 건강을 먼저 또 줘요. 더 심해지면은 그때는 사역탕을 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을 가만히 보면은 아주 이 중경선은 그 병세를 쭉 따라가면은 글들이 이렇게 뭐 제가 억지로 이것은 뭐 꾸몄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그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치 후에 병증이 전변한 가운데 이와 같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차수자 모심, 이와 같은 것은 아주 미미한 병정이잖아요. 미미한 병정이에요. 순식간에 이것을 포착을 했으니 중경의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땠느냐. 이것을 알지 못하면요, 절대로 이와 같은 기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는 눈이 떠야지 그와 같은 현상이 보이고 그 현상을 기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 가운데 이와 같은 병은 병도 취급도 안 해요. 그냥 넘어가는 거죠. 중경은 결국은 나중에 이와 같은 극증을 논하기 전에 이와 같은 조짐에서 항상 미리 말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침을 자주 뱉는다든가 하품을 자주 한다든가 어떠한 행동을 자주 했을 때에는 그것은 모든 어떠한 징조라는 거예요. 그 뒤에 가면 그 상한놈 맨 뒤에 가면 기타
침을 자주 뱉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위중위안이에요. 위가 냉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래를 많이 뱉는 데가 택. 그러나 거기에도 또 열증도 있어요. 가래가 예를 들어서 하얀 가래 같으면 하얀 침은 문제가 안 되는데 침도 잘 안 나오면서 노란 가래라든가 이럴 때는 그것은 거의 열담이죠. 그건 약이 편하죠. 기침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괜히 이런 그 행동에도 다 조짐이에요. 그 사람이 말하는 음성이 건조한지 습한지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은 열담으로 흘러가고 어떤 사람은 이건 습담으로 흘러간다는 게 바로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에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수자모심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하나의 현상이지만 이 미미한 현상을 그 순식간에 포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경이 왜냐하면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병증을 항상 심하고 어렵고 복잡한 데서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본질은 항상 작은 데서 나타나요. 작은 거. 우리가 사람들이 목소리도 들어보고 저 같은 경우는 젊었을 때 목소리가 카랑카랑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목소리도 예전만큼 못 따라가는데 제 목소리는 다소 건조한 편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진액이 예를 들어서 고갈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변비 성향도 있어요. 얼굴도 잘 벌게지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온재를 쓰면 안 되죠. 예. 저는 오히려 황련해독탕이라든가 거기다가 그 이진탕 같은 경우 간혹가다 합방에서 쓰면 오히려 그 대승기탕이나 이런 거 쓰면 훨씬 몸이 가벼워져요. 네. 그러니까 꼭 변비가 없다 하더라도 어떠한 성향을 보고 한다. 우리가 이 순간 작은 조문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환자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떠한 병증의 조짐에 해당되는 것은 자꾸만 훈련을 통해서 터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경서 조문은 그런 면에서 아주 훌륭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난 이 모든 병증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활화해야 돼요. 조문을 그 증상들을 다 외우고 일본 고방 같은 그렇게 공부를 했대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공부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깊이 어떠한 증상이라 하더라도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심하게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해요. 열성으로 인한 경우는 시오, 가, 몽골, 요르탕으로 나중에 하니까 이것을 치료하고 진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자감초탕, 구감초탕 이러죠. 이건 거의 자음지제죠. 예, 자음지제예요. 수분 변조로 인한 염계감조탕이라든가 염계출감토 이것도 뒤에 우리가 나오는데 이런 처방은 정말 너무너무 진짜 훌륭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예, 응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수분 변조로 따오는 화겁, 화훈 요런 거는 다 일종의 요즘에 그 한증막 같은 거죠. 침에다가 불을 달구는 거 이와 같은 것도 한 데서부터 내려왔다는 거예요. 예, 찜질하고 막 열을 훈증으로 함으로써 땀을 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땀을 내면 우리가 목욕을 하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노폐물도 배설되고 그것은 경험적으로 옛날 사람 다 알았던 얘기인 거죠. 그러나 이것으로 해서 오치유 누구나 다 치유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오치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것을 심하게가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건 주로 개지 용골모륵탕이라든가 여기에다가 무슨 뭐 자금석이라든가 이런 약들을 써가지고 치료를 하죠. 그런데 화거, 화훈, 소침으로 심하게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확률적인 경우는 거의 망향증인 사람들이 많다. 예.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조문에 나와 있는 예로 보면은 탈핵으로 인해서 망향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도 땀이 안 나는 경우가 있대요. 예, 땀이 안 나가지고 이제 막 혈변을 본다든가 이런 문제점은 발생하겠죠. 예. 오늘은 나름대로 조금 이것저것 생각도 조금 해보고 열심히 좀 해보려고 했는데, 자, 오늘 키포인트는 채용, 앞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채용 이론, 이거는 아주 그냥 이 사고방식이 몸에 배워야 돼. 현미무관, 현미무관. 자, 현은 뭐냐? 현상, 현상. 미는 뭐냐? 원리. 자,
현상은 원리에서 나온 것이지만 원리는 현상을 넘어 밖으로 현상 밖에 원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정이천의 그 송나라 초기에 그 성리학을 그 근간을 마련한 정이천 선생의 핵심 사상이에요. 이거는 주역 역전서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채용 이론하고 현미문관이다. 그러니까 현상과 원리는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 밖에서 원리에 의해서 현상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현상을 통해서 원리를 파악하는 거다. 중경서는 이와 같이 글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상은 중경 이후에 1000년 뒤에 나왔는데 중경은 글로써 이와 같이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뛰어난 거죠.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지 간에 이것이 그 당시의 입장에서 어떠한 현상을 기술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뛰어난 거죠. 지금도 이렇게 글을 못 써요. 다 허접하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걸 알고 했는지 정말 기가 막힐 지경이에요. 그러나 모든 글들이 그런 건 아니고 이와 같은 글로 되어 있는데 이 글이 후세로 이렇게 전파되면서 많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 후세 사람들의 글들이 들어가요. 그리고 사문병에 들어가면은 후반부에서 막 글들이 거의 지리멸렬한 상태로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병증으로서 해석을 하질 못하고 병이라든가 뭐 병이 어디에 있다든가 열이 열제 뭐 상초라든가 열제 하초 열결 제리라 이와 같은 병인의 개념으로서 병의 증상을 대신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글의 수준이 떨어졌고 지리멸렬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보면은 중경서 그 오리지널 그 원문에 해당되는 것들은 아주 간략해요. 그렇지만 그 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단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